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엔드 개발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는 내용은 주제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마다 백엔드 개발자가 일하는 환경이 크게 다른 것도 있고, 같은 회사 내에서도 팀마다 백엔드 개발자의 역할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많은 회사에서 통용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엔드는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할 API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같은 외부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백엔드 개발자는 API 서버만 개발하면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엔드 개발자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고 백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백엔드 애플리케이션과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서비스를 이루게 됩니다. 서비스는 크게 여기 있는 5가지 단계를 거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바로 기획, 설계, 개발, 배포, 운영 과정입니다. 이 각각의 과정이 무엇인지 바로 이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계인 기획 단계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같은 큰 방향성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해야 할지 같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의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발자가 주가 되기보단 기획자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개발자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는 게 좋은데요. 기술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 기획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획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기능이 꼭 필요한 기능이라면 대체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기획을 진행했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코드로 옮기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어떤 API가 필요한지 등을 정의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설계 단계이고 이 단계부터는 개발자가 주도적으로 서비스 개발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가 각각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지에 대한 설계도 진행합니다. 이 설계를 바탕으로 API 문서를 만들고 이 이후 진행될 개발 과정에서는 이 API 문서를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합니다. 백엔드 개발자는 API 설계 외에도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할지, 기획 단계에서 결정된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로직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등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계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계 과정을 진행하면서 때론 기획 단계에서 결정된 내용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기획 변경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설계 단계에서 드러난 모순을 억지로 수용하는 설계를 만들고 개발을 진행하면 나중에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단계는 말 그대로 실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하면서 개발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하는 단계입니다. 앞선 기획 설계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개발 과정에서도 설계 과정에서 설계한 내용의 모순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드러난 모순도 설계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발 과정이지만 모순을 바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로 잡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개발을 진행을 했거나 아니면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서비스 개발은 보통 오픈 일정이 정해져 있고 모든 인원이 이 개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때로는 우선순위가 낮은 기능들은 과감하게 배제하거나 나중에 개발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발 우선순위는 개발을 점점 진행하면서 정해야 하는데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경이나 일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자들은 앞서 설계된 내용과 API 문서를 참고하여 개발을 진행하는데 이때 상대방 쪽이 개발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기능을 흉내내는 툴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백엔드 개발자들은 웹브라우저에서 오는 API 요청을 흉내내기 위해 포스트맨을 사용하거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서 기능을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다음은 배포 단계입니다. 배포 단계는 개발 단계에서 구현된 코드를 서버에 올려서 서비스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개발자의 노트북에서 실행 중인 서비스는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는 없겠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모두 서버에 각자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API 호출이 프론트엔드에서부터 백엔드까지 정상적으로 호출되어 기능이 수행되는지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꼭 애플리케이션이 완전히 개발된 뒤에 배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계를 그려놨지만 실제로 개발 도중에도 애플리케이션을 수시로 배포해봐야 합니다. 서로 다른 개발자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붙여서 테스트하는 건 항상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거든요. 만약 모든 개발이 끝난 후에 이걸 수정하려고 하면 문제를 수정하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도중에도 수시로 배포하여 서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연동시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픈 직전 최종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 후에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QA 테스트 같은 기능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성능 테스트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단계는 서비스를 오픈한 후 운영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전 단계들에서는 서비스를 잘 개발했어도 서비스를 오픈한 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는 CS로 접수가 되거나 개발자들이 문제점을 식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서비스 사용에 치명적이라면 바로 해결해야 하는 이슈겠죠. 그리고 서비스의 사용자가 많아지면 서비스가 높은 트래픽을 견디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를 많이 겪어봤겠죠? 높은 트래픽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이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혹은 회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포 단계에서부터 성능 테스트를 통해 높은 트래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식별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서비스 개발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는 항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전 단계로 언제든지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운영 도중에도 언제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다시 배포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 개발자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주관적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백엔드 개발자에게 필요한 역량도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5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구현 능력, 주도성, 풍부한 CS 지식, 그리고 당연한 것에 의문 품기입니다. 이 역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건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요. 이건 꼭 백엔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반대로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잘 알아듣고 상대방도 내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는 걸 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단계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개발 과정에서도 개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개발자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에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 외에도 글이나 그림을 통해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글을 쓰는지 참고해 보는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능력은 구현 능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개발자는 코드를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한 서비스를 구현해낼 수 있어야 개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멘토링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현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구현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이론적인 내용만 공부하면서 개발자로 취업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구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코드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봐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면 그건 구현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많이 개발해 보세요. 이 책, 그리고 이 강의를 모두 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끝까지 봤다면 여러분들은 간단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필요한 준비가 된 겁니다. 물론 검색을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학습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어 보세요. 많이 만들어 봐야 빠르게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건 바로 주도성입니다. 주도성이 강한 사람은 팀의 목표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고 팀과 자신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누구라도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겠죠? 실무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다 보면 누가 해야 할지 애매한 일들이 있습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일들이죠.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일들은 서로 하기 싫어하고 누군가 해주기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물론 이런 일을 했을 때 당장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귀찮은 일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그건 분명 여러분들의 역량 성장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도성을 기르는 건 사람 성향에 따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귀찮더라도 그 일을 여러분들이 나서서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주도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네 번째로 백엔드 개발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바로 풍부한 CS 지식입니다. 여기서의 CS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앞서 구현 능력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이 구현 능력을 갖춘 후 그 위에 기술적으로 얹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CS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백엔드 개발자는 많은 트래픽을 받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트래픽을 받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같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풍부한 CS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학습과 학습한 내용을 실제 코드로 테스트해보면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중에 이미 좋은 책과 강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하나씩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공부해본 내용을 다시 설계와 코드에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당연한 것에 의문 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자 채용 면접에 들어갔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A와 B 중에 왜 A를 사용하셨나요? 혹은 A의 장점과 단점에는 어떤 게 있나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면 머리가 띵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선택한 것들이 저 A와 B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왜 백엔드 개발 언어로 자바를 선택했는지, 자바 버전은 왜 17 버전을 사용했는지 같은 것들이 저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나요? 이미 답변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면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개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개발자들이 단순히 기능을 구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원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차근차근 그 원리를 생각하며 개발해보고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갖출 수 있는 역량입니다. 여기까지 1장 2절 백엔드 개발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 말고도 다른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2장 백엔드 개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